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영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잘들 보내셨어요? 네. 금년에는 새해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 지인들한테. 그 1월 1일 날은, 가만히 있어봐. 설에 보내야지 했다가, 설에는 또 보내려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2번 다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망설이다가 2번 다 못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라면 1월 1일 날은 세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안 하시죠. 1월 1일 날은 안 하시고 또 집에서 뭐 이렇게 차례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 설 명절이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달력 보면 또 아니야. 그죠?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또 행사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멘토링 특강 제가 지금 한 달에 1회씩 멘토링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하고 지금 2월 달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강의를 가능하면 좀 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자를 보고 복제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아주 최고 리더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자주 보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최고 리더를 보고 막 따라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어요.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사람이 저 하늘 높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으신 분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또 자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요인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조금 덜 보여드리는 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특강만큼은 제가 그 도리로 여지껏 성공한 그 도리로 꼭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도 어떤 분이 잠깐 좀 미팅하자고 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또 슬픈 얘기를 들어요. 뭐 성공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분 이야기는 여지껏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다단계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처음 보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제가 접해본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짭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기 제일 쉬운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네트워크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라는, 네트워크 사업은 실패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죠.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여기서 잃어야 실패하는 거잖아요. 뭐 사업하느라고 뭐 몇 억을 투자했는데 쫄딱 날려가지고 나 단칸 3방으로 물려갔어, 이런 게 실패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성공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자는 아니고 안 성공자들과 성공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라면, 네트워크 사업을 한 사람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네트워크 사업답게 하신 분들은 다 성공을 하셔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을 네트워크 사업답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이란 도대체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이고, 두 번째,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하는데 성공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사업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 1시간 정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동화 하나.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무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1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브루노는 양동이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돈과 바꿉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샘으로 보다 자주 가거나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동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의 수입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가 했던 일을 살펴봅시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익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했던 시간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자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와 같이 계속되는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예,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던 영상이실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의 우화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하게 됐던 그 이유가 네트워크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과 돈을 바꾸려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의 수익과는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권리 수입을 받으려고 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한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물통 사업처럼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포커스 자체가 파이프라인 사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통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해서 물통 사업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가치를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갈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은 과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가를 인지하고 항상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만이 여기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하지는 아니하지만 얼만큼 좋은 회사를 만나느냐, 얼만큼 좋은 패밀리를 만나느냐, 얼만큼 좋은 제품을 만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성공의 확률은 점점 높아가고는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휴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회사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파이프라인 사업인데 네트워크 사업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구축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만든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는 그걸 복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수입이 되는 것이 곧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에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은 많이 있어요. 글쎄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그거로 브루노처럼 막 즐기거나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20년간 알뜰히 저축해서 5층짜리 빌딩을 사서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임대 수입으로 벌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 사업은 본인 혼자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사업은 그것을 복제를 통해서 끝없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이 아닌 일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느냐, 100만 원을 저축하느냐, 1000만 원을 저축하느냐, 나의 크기에 의해서 나의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것이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비록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10명이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명이 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명이 되면 1억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휴앤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은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기에 왜 강력하느냐 하면, 첫 번째,
휘행컴퍼니가 표방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강의하면서 이 예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시골에 이제 다니는, 시골이 꼭 시골이 아닐 수도 있겠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마다 1번 버스는 여기, 2번 버스는 뭐 1번 버스는 광진구, 2번 버스는 뭐 강남구, 3번 버스는 영등포구, 4번. 그러면 내가 1번 버스 타려면 강동구로 가야 되고 2번 버스 타려면 강남구로 가야 돼. 막 제가 돌아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 하는 각계의 비즈니스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강남 터미널 갔더니 1번부터 100번까지 버스가 다 있는 거야. 나는 어디만 가면 돼? 어디를 가더라도 강남만 가면 되죠. 그래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품만 있으면 그 제품만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구축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니까 얼마나 쉽게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비주슈머 마케팅 플랜입니다. 비주슈머 마케팅 플랜의 그 핵심이 뭐예요? 모든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아니고 모든 소비자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잖아요. 소비자와 소비와 사업의 차이가 크게 뭔지 아세요? 소비는 돈을 쓰는 사람이고 사업은 돈을 버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한테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에게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비즈니스 마케팅 플랜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이프라인의 크기를 아주 요만한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파이프라인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파이프라인까지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 조그만 파이프. 난 소비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걸 이제 그부터 복제하면 되겠죠. 그럼 소비만 하는 사람만 계속 모아도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기존 비즈니스는, 기존 타 네트워크 회사는 돈을 벌으려면은 소득이 되려면, 사업이 되려면 내 파이프라인이 커야만 돼요. 안 그러면 한 푼의 소득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파이프라인을 크게 만들려다 보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다요. 소비만 하는 것부터 소개만 해도 내가 옆에서 지원만 해도 내가 리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나는 소비가 내 플랫폼이 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서 난 파이프라인 완성됐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야지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비만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비를 시키는 행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쉽지 않더라. 하지만 내가 소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보니까 좋은 것을 그 셀프 리더에게 소개는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파이프라인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끌고 가려면 적어도 나는 셀프 리더 정도는 돼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거를 내가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과 그 정도의 그 비전과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더라.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야 하는 사업인데 확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넓히는 것은 대상을 널리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는 게 있죠. 전에 같으면 글로벌이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찾아가야 하고 또 거기에 전달할 수 있는 내 가망 고객이 있어야 하고 또 뭐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요즘 저는 사실은 시즌 2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대에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가 엄청나게 나한테 더 커다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휴앤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은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사업을 내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너무나 용이한 회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할까 말까를 판단 내리는 거예요.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휴앤컴퍼니에서 네트워크 사업 성공은 무엇을 네트워크 사업 성공이라고 하느냐? 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네트워크 사업의 어떠한 그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휴앤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에서의 파이프라인은 어디까지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매니저 유지하기가 파이프라인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휴앤컴퍼니 21세기 포유 시절에 제가 샵 비즈니스를 할 때는 파이프라인의 크기를 수석 매니저 정도로 봤었어요. 수석 매니저 정도가 돼야 내가 그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고 셀프 리더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고 복제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파이프라인의 완성도를 수석 유지로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석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때까지 가는 사람의 숫자의 확률이 줄어들죠.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파블로를 보면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을 파블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그거를 견디고 가잖아요. 근데 그 견디는 시간이 너무 길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 또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버텨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가능성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사업을 하면서 속상했던 일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휴앤컴퍼니에서 전에 했던 샵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샵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비즈슈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등록을 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이 더 쉽고 그때가 더 어렵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기까지가 너무나 고통의 기간이 길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지금 매니저 정도면 월 수익 약 평균 100만 원 내외 되거든요. 자금은 한 7, 80만 원, 많으면 120, 30만 원 정도 되는 게 매니저 유지의 급여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휴앤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완성이다. 나는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성공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꿈을 이루면 그 꿈은 곧 다른 이의 꿈이 된다. 그 사람들이 매니저를 꿈꾸면서 이 사업을 해야 지치지 아니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비즈슈머 마케팅은 매니저만 유지해도
그것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비주얼 마케팅에서 파이프라인의 완성과 복제인데, 그 복제는 2명의 성공자를, 나처럼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때 되면 내 산하에 2명의 매니저를 만들어서 그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면 이제 그분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에요. 팀 매니저쯤 되면 은퇴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이제 점점점 시스템에서 자기의 역할을 줄여가고 매니저님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시고, 팀 매니저면 역할을 줄이고 강의도 줄이고 미팅도 줄이고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석을 유지하는 정도 되면 가능하면 잘 안 보이는 게 낫다. 그것이 저는 비즈슈머 마케팅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복하시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좋으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팀 매니저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에서 평균 2, 300 정도 되는데 200 정도만 벌으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역할이 없어. 그다음부터 뭐만 늘어나? 계속.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도 뭐만 늘어나? 돈만 늘어나. 수석쯤 되면 그때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입되시거든요. 평균 400에서 작으면 300, 많으면 한 700, 500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비즈니스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뭐만 하러 다니시면 돼요? 돈 쓰러만 다니시면 돼요. 행복하겠죠?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매니저 만들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가 매니저 만들기냐? 첫 번째, 나의 일대 소비자, 내가 직접 추천한 소비자죠. 이게 10명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소비자라고 하면 그냥 등록돼서 휴팡에서 그런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휘앤컴퍼니의 전략 상품군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써주는 소비자, 한 달에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매출 금액으로 마일리지로 평균 10만 마일 정도로 사용해주는 소비자 10명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에요. 그리고 2대 소비자 약 20명 정도. 내가 구축한 매니아 소비자 10명 중에 약 3명 정도는 그냥 소비자로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너댓 사람 정도는 소개하는 그런 협력사업자, 그런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구축한 2대 사업자가 약 15명 정도. 그리고 3대 소비자가 약 20명. 약 6명 정도, 협력사업자 1명당 2명 정도의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6명이 평균 한 3명 정도를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단 소개만 하시게 되겠죠. 그 사람이 소개해서 한 20명 정도, 이런 정도를 갖추면 소비자 한 45명 정도가 월 약 한 400만 마일리지 정도를 꾸준히 재구매를 하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새롭게 소개받고 오셔서 새로 등록하시면서 매월 재구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제품, 세트 구매,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약 한 200만 마일리지 정도, 그래서 약 600만 마일리지 정도가 내 산하에서 좌우그룹에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시면 제품의 효능이라든가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의 비전을 얘기해주고 사업하는 방법을, 내가 해왔던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나는 지금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성공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2대, 3대는 거의 자동으로 나오더라.
일대 소비자 10명 정도를 만들어내고 나면 굳이 내가 억지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중에 3명 30% 정도는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럼 현재 내가 매니아 소비자를 몇 명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 성공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안 됐어요. 매니저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 행위를 누구랑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완성이 안 됐단 말이지. 가는 중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도 벌고 2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지만 나는 월 100만 원 버는 게 목표라서 거기까지 파이프라인 지금 함께 아직 내가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거 만드는, 내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왔다 그러면 그거를 혼자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파이프라인을 이미 완성하신 매니저 이상의 사장님들한테 꾸준히 내가 티업을 하고, 나는 아직 뭐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안 됐으면 ABC 법칙에서 B의 입장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지 못한 매니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A의 입장으로 일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왜? 내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져요. 반드시 B의 입장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전달, 후원, 육성, 복제입니다. 전달하고 후원하고 육성하고 복제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전달, 후원, 육성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복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달은 무엇이냐? 애드버타이징. 여기서의 전달은 세일즈, 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구축하라 하는 것도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를 구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달해서, 광고해서 그 소비자가 나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가는 것이 아니라 휴앤컴퍼니라고 하는 플랫폼을 나는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휴앤컴퍼니라는 플랫폼에서 소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소비자를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곧 전달이라 하면 광고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소비자를 만들어라 했더니 판매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과 광고를 하는 방법은 틀리잖아요.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요. 근데 그 소비자는 파이프라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물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 사업을 하지 않고 물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이프라인의 결과를 낼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광고라면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광고 보셨죠? 광고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광고, 뭐 라디오 광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신문 광고. 광고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 광고가 얼마나 임팩트 있고 내 사람한테 바꿔치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와, 저거 호기심이 있다. 저거 기대감이 생기네. 저거 정말 괜찮겠는데 하면 그 광고의 효과가 확 나요, 안 나요? 첫 번째, 광고 효율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효율이 좋은 광고인데 1년에 한 번 봐. 그럼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텔레비 틀 때마다, 방송 돌릴 때마다 나와. 그러면 그것은 더 많이 그 광고를 내가 접하게 되겠죠. 그게 두 가지다. 전달 효율과 전달. 그럼 전달 효율은 어떻게 만드냐? 전달 내용이 정말 임팩트 있고 좋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요? 그 전달 내용을 정말 공감 가고 임팩트 있고 확 느끼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험이에요. 광고를 하는 사람이 체험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광고를 자기가 안만 광고한다고 다니더라도 그 체험이 약하면 그 광고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끝없는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광고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집에서 또는 행동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어떠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휴앤컴퍼니 비주시버 플랫폼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교체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 자, 반드시 휴앤컴퍼니 안에 있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제품으로 바꾸어 써보라는 거죠. 아직도 칫솔을 애터미 칫솔 쓰시는 분들은 사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광고로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끝없는 학습입니다. 학습.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광고의 질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또 설사 쓰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써보니까 좋네 라고 하는 거하고 썼더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고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정말 써봤더니 이 제품은 괜찮다라고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정말 좋아. 그거는 정말 그 좋은 기회를 질을 뚝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을 높이는데 무작정 많이 틀려 했더니 하면 좋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고를 시간대마다 다 하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달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만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 우리는 재구매 광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존 쓰고 있는 고객이 쓰다가 다른 걸로 체인지하지 아니고 꾸준히 내 제품을 써주게끔 하는 광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이 광고는 굉장히 쉬워요. 관심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힌 물고기한테 미쳤냐? 밥 주게? 밥을 안 주더라고요. 거긴 광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쉬운 광고를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또는 소개 구매 얼마나 좋아요. 소개하신 것. 소개 구매한테 또 거기에 보여줄 영상 내용도 광고의 내용도 바뀌겠죠. 소개 구매 그리고 신규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 광고의 전달 내용을 맞춰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횟수에 의해서 더 많이 난다 그랬죠. 광고하는 것을 네트워크 사업 하시면서 정말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가 같아요.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연락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려고 그랬더니 또 뭐 결혼식 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려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등산 가서 안 되는데 왜 꼭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SNS, 통화, 만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초대. 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하는 것이 여기 초대하는 일만 해. 초대하는 일만. 근데 그는 한 명도 안 와. 그러면 꽝이야. 초대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여기 안 오면 쫓아가서 만나기로 해야 되잖아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화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초대만 해요. 오로지 초대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전달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한테 툭 호기심만 던질 것이냐, 아니면 기대감을 줘서 이게 뭐야? 라고 궁금증을 일으킬 것이냐, 또는 야 진짜 그런 게 있어? 라고 확 만족감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에 의해서 호기심만 주는 거는 그냥 막 뿌려도 돼요. 근데 기대감을 주려고 하면 막 뿌려서는 안 돼요. 뿌리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 기대감을 가지. 만족감을 주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가서 함께 체험을 하고 함께 임상을 해야 돼요.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전달하는 횟수를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달입니다. 두 번째 저기가 있죠. 후원이에요. 후원.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후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후원과 육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 주기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을 대신해 주느냐? 전달하는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셀프 리더가 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 스스로 전달하는 행위를 해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퍼포먼스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뭐만 하느냐? 소개만 하고 협조하는 것까지만 받는다. 소개사 입장인 경우에는 소개만 하도록 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더 대수가 늘어난 사람한테는 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협력까지 하게끔 하고, 전달의 키는 내가 줬어. 반드시 A가 하라는 거예요. B가 직접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면, 어쩔 수 없어 하게 되면 하겠지만 가능하면 A가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그게 바로 곧 후원이라는 거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는 행위를 내가 대신해 준다. 그래서 소개사업자는 나로부터 나의 일대, 그러니까 2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소개사업자. 근데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2대까지 펼쳐지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협력사업자로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대까지 펼쳐지면 그 사람들을 좀 트레이닝을 시켜서 활동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우리는 후원 활동이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미스테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재밌어요. 막 와서 뭐 교육장 몇 번 다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역할을 주고,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그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정도까지 오지 못했거든요. 어쩌다 한번 그분 저기 하다가 등록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매니저 한번 유지했어요. 매니저 한번 됐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이러면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에이전트도 매월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건 아니다. 거기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후원입니다. 대신해 주기. 그래서 내 후원 명단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육성이에요. 육성은 그 사람들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것은 대신해 주기가 아니에요. 대신해 주는 것은 후원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동참하고, 나도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거예요. 파이프라인 완성하기 위해서 저도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함께. 무엇을 함께 하느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인식시키고, 점검하고 성취해 주는 걸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언제까지? 셀프 리더가 될 때까지. 이게 육성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구축한 나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생기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하고 복제를 하는 거죠. 이때에는 이전에 육성은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제는 목표를 그가 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복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공유만 한다. 이래야 셀프 리더를 키워나가고 그 사람들이 크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코칭과 멘토링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육성과 후원에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함께 했던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를 못 만들어서
사업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만들어 갑니다. 안 하는 사람 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유지를 못 시켜서 사업에 성공을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곧 어디서 문제냐? 후원과 육성에서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후원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육성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복제를 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대상 구분을. 거기에서 헷갈리니까 후원을 해야 할 사람한테 복제를 시키고 복제를 해야 할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 성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후원, 육성, 복제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전달, 후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스텝이에요. 첫 번째는 반드시 명단 작성이 돼야 돼요. 제가 왜 명단 작성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근데 명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맞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명단 작성을 내가 전달할 사람이냐, 후원할 사람이냐, 육성할 사람이냐, 또는 복제시킬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명단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쭈루루 적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효율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그 명단이 나와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표는 어떻게 설정한다? 목표가 뭐세요? 이번 달에 매니저 유지하려고요. 그런 말 하면 나는 입을 찢습니다. 그건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무엇을 할 것이고요, 누구한테 무엇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목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대상별 명단을 작성하고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가서 내가 PDRN 그 마사지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동영상을 갖다 보여줘야 되겠다. 아, 자료를 챙겨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전략을 수립하란 말이에요. 스폰서님, 미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실행을 하십시오. 근데 이때 반드시 전략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행위 하지 마시고 전략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이 사람한테 동영상 보여주겠다 그러면 가서 동영상만 보여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보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러면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왜? 다른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옴으로써 내 명단 작성, 목표 설정, 전략 수립이 엉망이 돼요. 시스템이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명단 작성하고 목표 설정하고 전략 수립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확률이 너무나 높은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달라요. 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명단 작성하고 목표 설정하고 계획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분석해서 또다시 피드백, 또다시 명단 작성,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실행, 또다시 피드백. 이거를 무한 반복해라. 언제까지? 내가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도사가 됐어요. 지금부터 지금 막 써먹어서 이제 막 내 사업을 키워나가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 나면
나를 위해서 쓸 일이 거의 없어지고요.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완성해서 사업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확률 10%대, 확률 20%대, 확률 30%대, 그때 18명은 실패했고 성공했던 그 2명이 내가 성공한 그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된 것 가지고는 절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돼서 움직이려고 해요.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써먹기는 너무 가치가 커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휘앤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은요, 꿈의 사업이에요. 내가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서 정말 권리소득으로 빅머니 타임프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네트워크 사업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너무나 길고 어려워요. 그게 이미 우리가 여껏 경험해 왔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100이면 100명이, 1000이면 1000명이 다 경험했던 그 비즈니스라는 거죠. 하지만 휘앤컴퍼니의 비즈슈머 마케팅은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소득, 빅머니 타임프리를 이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의 파이프라인과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비즈슈머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으세요. 뉴 패러다임 비즈슈머 마케팅이 여러분의 인생의 칼날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즈슈머 이전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즈슈머 이후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분명히 갈릴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많으신 사연님들은 그 시작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칼날을 꼭 바꿔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urn it up. Somebody save your soul, 'cause you've been sinning in the city. I know too many troubles, all these lovers got you